안녕하십니까. 아일랜드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들 오늘 폴 브래디입니다. 1947년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태어난 폴 브래디는 어릴 때부터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보이고 누구라도 그랬던 것처럼 영국과 미국의 락앤롤, 리듬앤블루스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해요. 그러다가 아일랜드에서도 더블린에서 대학 다니면서 아일랜드의 전통음악에 관심 갖고 새로운 감각으로 전통음악을 해석해서 아일랜드 사람들의 커다란 사랑을 받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 이제 밥 딜란의 영향이 느껴지는 영미권의 모던 포크나 소프트락적 성격의 음악으로 선회합니다. 워낙 음악적 재능이 출중해서 음악적으로 아주 탄탄한 노래들을 발표하며 70이 넘은 나이에도 노익장을 과시하며 시들지 않은 창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솔직히 이러한 노래들에서 내가 기대한 것만큼 아일랜드적 감수성이 진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폴 브래디는 음악적으로 무척 믿음이 가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폴 브래디의 음악에서는 밥 딜런은 물론이고 폴 사이먼이나 스팅 또는 영국의 락그룹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마크 노플러까지 아우르는 내공이 느껴지죠. 그래도 가사 하나만이라도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선택한 노래는 1981년에 폴 브래디가 발표한 Nothing but the same old story. 그저 변함없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뛰어난 음악가인 폴 브래디는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이기도 한 걸까요? 이 노래는 19살의 나이로 영국에 일하러 간 한 젊은 아일랜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래 앞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난 그들의 도시에 도착했지. 그 후 여러 해 동안 난 일을 하고 또 했어. 100채도 더 되는 집을 지었다고. 어마어마한 양의 맥주를 들이부었을 거고. 못 믿어하는 시선을 받으며 그들의 눈에 보이는 두려움과 증오를 견뎌내 가며 그들의 눈에 난 단지 또 하나의 살인자일 뿐이었어. 그들의 눈에 우리는 한 무더기의 살인자들일 뿐이었다고. 예, 과장할 필요 없이 이 노래에서 나는 아일랜드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인 폴 브래디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오랜 세월 끈질기게 아일랜드 사람들을 폄하하는 온갖 이야기들을 매체를 통해 흘려보내고 있는 사정을 폴 브래디는 반작용의 이야기를 만들어 세상의 노래로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가사에서는 폴 브래디 자신이 영국에서 겪은 경험이 가사의 행간에 스며들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는 1969년 영국으로 건너가 커리어에 도착했다가 미국을 거쳐 1974년에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오거든요. 이 인간들은 나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곤 해. 내 특이한 언어 감각을 좋아한다고도 말해. 날 그들의 파티에 초대하기도 하는데 이건 마치 우리에 갇힌 옷 입은 원숭이를 구경시키는 꼴이야. 그리고 난 아코디온을 연주하기도 하지. 이런 젠장. 그러다가 술이 여러 순배 돌고 다들 얼굴에 쓴 가면을 벗어버리면 이 모든 것은 그저 변함없이 오래된 이야기. 그저 변함없이 오래된 이야기라고. 이 노래의 제목인 그저 변함없이 오래된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아일랜드 남자의 분노는 이 부분의 앞연에서 이렇게 묘사돼요. 난 그들이 맨 우리 등쳐먹는 걸 보는 것도 이제 신물이 나. 매번 어떤 세대가리가 우리를 업신여길 때에도 그렇고 툭하면 라디오에서 우리를 갖고 농담이랍시고 할 때도 그렇고 물 안개 피는 분수에다 이런 족속들을 다 처박아 버리고 싶은 마음을 그들이 이해나 할까? 예, 이게 이제 내 번역인데요. 봐준 아들이 여기 Guess it helps them or drown out the sound of the crumbling foundations를 이거보다는 그런 짓들이 무너져가는 발밑에서 눈을 돌리는데 도움이 되나 보지 정도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나는 어, 이 정도는 돼요. 물 안 깊이는 부색 이런 족속들을 다 처박아 버리고 싶은 마음을
그들이 이해나 할까 정도는 돼야 좀, 좀 후련할 것 같아서 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 노래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난 결심했어. 이젠 절대로 빙빙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노래는 노래 속에 이 젊은이가 영국에서 만난 아일랜드 처녀와 함께 아일랜드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굳히면서 마무리됩니다. 노래의 선율이나 스타일은 아일랜드적이라기보다는 밥 딜런적이고요. 하지만 노래의 가사는 뼛속까지 아일랜드적이며 폴 브레디 자신이 직접 겪은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984년에는 리즈 커티스라는 작가가 그저 변함없이 오래된 이야기, 영국에서 바인 아일랜드 차별주의의 뿌리들이라는 책을 펴냅니다. 폴 브래디는 에릭 클랩튼이나 마크 노플러 같은 영국의 음악인들과도 함께 호흡을 맞춘 멋진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요. 예, 그리고 이제 길버트 오설리번입니다. 폴 브래디보다 1년 앞서 1946년에 태어난 레이먼드 설리번은 부모가 영국으로 이민을 가서 어릴 적부터 영국에서 생활해요. 길버트 설리번은 예명입니다. 19세기 영국에서는 오페레타라고 하는 지금으로 하면 뮤지컬 비슷한 무대가 아주 인기가 있었는데 길버트 앤 설리번이라는 영국 오페레타의 대명사격인 콤비스타 작가들이 있었어요. 길버트가 대본을 쓰고 설리번은 곡을 붙인 그야말로 명콤비였습니다. 길버트 설리번이라는 예명은 이 콤비들에서 비롯합니다. 오페레타의 영향은 잘 모르겠지만 길버트 설리번이 음악적으로는 비틀즈, 특히 폴 맥카트니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본인의 말로는 밥 딜런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합니다만 1960년대 밥 딜런의 영향은 특히 가사적인 측면에서 광범위한 것이었죠. 특히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 밥 딜런의 노래는 시적 재능이 어떤 식으로 노래 가사를 쓸 수 있는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줍니다. 길버트 설리반의 경우 노래 선율만으로는 가사의 내용을 짐작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작업을 하곤 하는데 당연히 그의 의도일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형식과 내용을 충돌시키는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1973년 길버트 설리반의 3집 앨범 타이틀이 I'm a writer, not a fighter로 미루어 보아도 그는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나름대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72년 길버트 설리반이 발표한 Alone Again Naturally는 범세적으로 커다란 상업적 성공을 거둡니다. 비영어권 사람들에게 이 곡의 선율은 제목이 그렇듯이 약간 쓸쓸한 듯. 그렇지만 그럼에도 무언가 치유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사를 좀 더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상당히 처절하죠. 어쩌면 그 처절함 속에서도 희미하게 스며나오는 빛이나마 볼 수 있을까요? 이 노래는 결혼식 날 신부에게 버림받은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며 그는 교회당의 탑 위로 올라가 몸을 날려버릴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버지의 죽음과 힘든 삶을 홀로 버티다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추억을 떠올리죠. 이 노래가 결혼식장에 신부가 나타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생각하는 남자의 사연이라는 건 내가 어릴 적 이 노래를 들으며 결코 짐작할 수 없었던 뭐랄까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생각해보면 결국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저 홀로 버텨야 하는 상처받아 피 흘리며 제 웅지에 틀어박혀 자신의 상처를 핥고 있는 짐승의 삶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제 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나에게 신과 신의 은총에 대해 말할 테면 해봐. 만일 애당초 신이 존재한다면 왜 신은 나를 버리신 거지? 나에게 신의 도움이 무엇보다도 절실할 때 말이야. 하늘에 우러러 제기랄. 난 다시 홀로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난 이렇게 생각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부서진 심장을 안고 보살핌조차 받지 못한 채 무시당하고 버려진 채로 상처받아 피 흘려가고 있다고 말이야. 우린 무엇 하고 있지? 우린 무엇 하고 있냐고. 에, 에, 에. 그러고는 체념한 듯 다시 언론 어게인 내추럴리입니다.
What do we do? What do we do? 가사의 여백에서 혼자 버텨야지. 내가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뭐 어쩌겠어. 와 비슷한 여운이 울리죠. 이 노래는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져서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길버터 설리반이 19세기 영국 오페레타를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20세기 초 무성영화 시대의 코미디언들인 찰리 채플린이나 버스터 키튼을 무척 좋아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채플린이나 키튼의 코미디에는 웃음 뒤에 슬픔의 장막이 드리워져 있는 느낌을 줍니다. 솔직히 이 노래의 선율은 사는 게 힘들겠지만 그래도 파이팅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가사는 확실히 우울하고 어둡습니다. 따라라라라란 딴따라라라란 따란 따라란 따라라라라라란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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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따란 이런 가사죠. 근데 가사 중에 우린 무엇하고 있지에서 종교적으로 속수무책 같은 감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가사를 노래하는 길버터 설리반의 목소리에서 난 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살다 보면 열심히 살자보다도 삶이 정말 힘들지 라는 말 건네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을 때가 있는데 이 노래가 그렇습니다. 예, 길버터 설리반은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언론어계의 내추럴리는 그렇다 하고요. 같은 해에 발표한 클레어의 가사는 또 어떤가요? 이 노래도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너댓 살쯤 돼 보이는 귀여운 여자아이와 찍은 사진도 그렇고 동료 같은 선율도 밝아서 가사도 대충 무공의 가사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길버터 설리반이 괜히 길버터 설리반인 건 아니겠죠. 클레어는 그 당시 길버터 설리반의 음반 제작자 고든 밀스의 딸입니다. 길버터 설리반은 클레어가 어릴 때 베이비시터 역할을 해주곤 했던 모양인데요. 적어도 길버터 설리반이 클레어를 바라보는 시선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길버트와 고든 사이에 음반 수익 문제로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어쩌면 그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고든 밀스는 86년 5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요. 이 노래 가사는 그냥 사랑의 시라해도 괜찮을 아름다운 시이긴 한데 솔직히 클레어가 좀 너무 어리긴 합니다. 그래도 이 노래가 클레어의 삶에 어떤 장애로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아서 그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실제로 이 노래의 가사를 둘러싸곤 이런저런 입장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러고 보면 길버터 설리반은 시인이라기보다는 싸움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가사에서 그의 마음이 적어도 나에게는 잘 느껴지지는 않습니다만 그가 장차 언제 어딘가에서 이 가사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걸 전혀 몰랐으리라고 생각하긴 어렵죠. 만일 그렇다면 그는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이자 싸움꾼인 셈입니다. 어쨌든 이 노래는 그 당시 아일랜드 출신의 가수로서는 최초로 영국에서 음반 싱글 부분 1위로 랭크되었던 노래입니다. 1970년대는 영국과 아일랜드 무장 테러 단체 IRA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이기도 하거든요. 1973년에 길버터 설리반이 발표한 Get Down도 영국에서 싱글 부문 1위를 확보하지만 이 노래의 가사를 시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냥 신나는 선율의 적당한 노래의 가사입니다. 예, 그럼 오늘은 길버터 설리반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번호로 다시 봅시다.